자, 6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이고 드디어 점프해가지고 제1차 세계대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면 1번. 자,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다. 유럽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의 경쟁이 심해지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처럼 제국주의 국가 간의 다툼, 이게 커져서 일어난 거라고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 민족과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동맹과 협상이 맺어졌다. 뒤늦게 제국주의 경쟁에 뛰어든 독일은 오스트리아 제국과 이탈리아를 끌어들여 삼국 동맹을 맺습니다. 삼국 동맹. 그러면 삼국이 어디입니까? 1번 독일, 2번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3번 이탈리아죠. 자, 이에 맞서서 자, 프랑스도 영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삼국 협상을 맺습니다. 자, 이걸 프랑스 1번, 영국 2번, 러시아 3번. 또 영국하고 프랑스 여기서 친하죠. 자, 결국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은 결국 라이벌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 발칸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발칸반도 수업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잘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 민족과 종교가 엉켜 있어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립니다. 화약고라는 건 뭐겠습니까? 전쟁이 가장 잘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 아시아의 화약고는 어디라고 불릴까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우리 한반도죠. 많이 불렸습니다. 그렇게. 자, 이곳에서는 자,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중심이 된 범슬라브주의, 러시아가 슬라브족에서 많이 연결됐죠. 자, 그러면 1번. 자, 범슬라브주의와 그 다음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중심이 된 범게르만주의 2번. 결국 여기는 범슬라브주의 네모, 그 다음에 범게르만주의. 독일이 게르만족인 거 알죠? 자, 그러니까 얘네 둘이 경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유럽 쪽에 가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얘네들끼리 경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곳곳이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보면, 자, 양상.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 일단 이렇게 동그라미 쳐두시고, 장기화 동그라미 쳐두시고. 자, 그럼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쪽에 사라예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되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사라예보 사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수업 시간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하고, 여기 사라예보 사건이 잘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이에 오스트리아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제국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죽었으니까 오스트리아 열 받지.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독일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 결국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은 뭡니까? 계기점은 이 사라예보 사건입니다. 그래서 별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보겠습니다. 171쪽. 자, 전쟁이 시작되자 동맹국에서는 불가리아와 오스만 제국이 가담하게 됩니다. 그럼 삼국 동맹 플러스 불가리아 플러스 오스만 제국. 그러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그다음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까지 전부 다 삼국 동맹 편입니다. 자, 그리고 삼국 연합 쪽에 누가 붙었냐? 연합국에는 동맹국을 탈퇴한 이탈리아. 이탈리아 아까 삼국 동맹이었죠. 근데 막판에 변심했습니다. 삼국 연합 쪽으로. 그래서 이탈리아는 삼국 연합 편입니다. 을 비롯하여 일본과 중국이 가담하였다. 또한 유럽 열강의 식민지인들까지 동원이 되면서 전쟁의 범위는 점점 확대가 됐죠.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른 거고, 여기서 우리는 어디다 동그라미 쳐봐야 될까요? 일본의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삼국연합이 이겼지. 나중에 연합국이 이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승전국이 되는 거잖아 나중에. 맞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을 못하게 됩니다. 자, 전쟁 초기에는 독일이 유리하였으나 연합국의 반격으로 참호전이 벌어지고 전쟁이 장기화가 됩니다. 여러분들 참호가 뭔지 알죠? 이따 수업 시간에 그림을 그려볼 거고, 그다음 장기화됩니다. 이에 각국은 후방의 국민들과의 전쟁에 동원되는 총력전. 그래서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 우리가 참호전, 그다음에 두 번째 장기화, 세 번째 총력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군수품 생산과 같은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는 점도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지도는 조금 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전쟁의 끝을 맺다. 독일은 이제 불리해지니까 어떤 걸 하게 되냐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란 걸 펼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수업 시간에 볼 거고, 이 과정에서 자, 미국은 이제까지 참전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때문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계 최강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미국이 이제까지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참여하게 되니까 연합 쪽으로 전세가 기울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아실 거 뭐냐면 러시아는 삼국 연합팀이긴 한데 1917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겁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사회주의 혁명, 볼셰비키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혁명으로 제1차 세계대전 중간에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강화죠. 서로 쳐들어가지 말자 이거지. 그러니까 빠져버리죠. 그런 다음에 독일은 자, 연합국의 총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하였고 전쟁은 동맹국에게 점차 불리하였다. 그래서 하나둘씩 항복하게 되죠. 불가리아도 항복하고 오스만 제국도 항복하고 그다음 오스트리아가 연합국의 차례로 항복하게 됩니다. 자, 독일에서도 마지막으로 자, 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자, 그렇게 되니까 독일 임시정부가 연합국과 휴전조약을 맺어 제1차 세계대전은 끝이 납니다. 이 전쟁에는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15억 명의 정도의 인구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참전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 콘텐츠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